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은우입니다. 오늘은 공중파의 버튜버 업계 잔혹한 착취라면서 불공정 계약에 관해 가지고 방송을 탔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소속사의 수상한 노예 계약 이러면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이 하나 됐어요. 2026년 6월 1일날 MBC의 방송 프로그램인 실화탐험대에서 버튜버 관련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내용은 뭐 대충 뭣도 모르는 사회초년생 미성년자 꼬셔가지고 임방시키고 점절 노출, 접대, 성매까지 요구를 한 다음에 여자가 거부하며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이런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실제로 이러한 범죄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엑셀 방송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엑셀 방송 참가자나 운영자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상 범죄자들이고 포주에 가깝기 때문에 엑셀 방송을 하는 놈도 그리고 참가자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런 방송에서 이 버튜버에 관련 내용도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캠 방송뿐만 아니라 버튜버도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단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신상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성년자들도 버튜버 방송을 해왔어요. 그런데 버튜버 방송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 컴퓨터나 캠, 모델링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장비를 회사가 지원을 해주고 버튜버를 대피를 시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미성년자 버튜버한테 성희롱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요거를 이제 공론화하거나 신고하며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공론화 되다 못해 TV 방송까지 이 내용이 등장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위약금 장사는 일본에도 있어 왔습니다. MCN 계약서 잘못 쓰고 들어가가지고 온갖 위약금에 채널까지 빼앗기는 사기는 한국에서도 자주 있어 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일본 버튜버 업계에서도 위약금이랑 신상 공개하는 걸 협박하면서 착취를 하다가 법정까지 가가지고 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케네코가 환생을 했었던 소속사인데, 이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착취 장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고소당해서 얘네들이 잘못한 거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5천만 원 요구했어, 위약금으로. 미친 새끼들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과거 영상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청구하고 재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버튜버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놀라운 거는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실명을 진짜로 회사 공식 트윗에다가 박아버렸어. 미친 새끼들이었다니까. 진짜 사장 따위 새끼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 탔던 내용은 미성년자한테 이제 성희롱을 하고 성관계로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랑 섹스를 했는데 자궁 끝까지 닿는다고 살려달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회사 사장이 미성년자 여자 버튜버한테 이 성적인 대화를 한 증거가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 새끼가 존나 멍청해가지고 한글도 제대로 못 써서 닿는다라고 써가지고. 자, 일단 방송에서 나온 버튜버랑 회사는 과연 누굴까? 일단 방송에서 나온 버튜버는 시로가네 히토미라는 애고, 지금 현재 치즈직에서는 수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충격적이더라고. 히토미 크리스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쵸? 일단 이 버튜버에서는 V 데몬즈라는 버튜버 소속사고, 미성년자한테 성희롱한 새끼는 사장인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웃긴 거는 요 사건은 이미 2025년 2월 7일 이전부터 공론화가 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에는 TV 방송 프로그램에서까지 소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공론화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랐던 이유는 얘네들이 개학고 집단이라서 몰랐던 겁니다. 나는 몰랐어, 이 사건. 그쵸? 자, 그리고 이 미성년자한테 진짜 못하는 말이 없어요. 존나 지린다, 땡땡이랑 섹스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야,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공론화되었던 곳에서 나온 카톡 내용인데, 땡땡이를 보고 싶은데 그래도 땡땡이랑 방에서 읍읍 이러죠. 그러니까 너랑 섹스 하고 싶다 이러죠. 방학 언제야?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면서 에고 이제 자야지, 야동 몇 개만 보고 이지라 합니다. 그러면서 저거 보니까 서버렸네, 요런 성적인 대화를 서슴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공론화된 내용을 보면 나 저번에 어떤 애랑 야스했는데 자궁 끝까지 닿는다고 살려달라 그랬어,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공론화된 거고, 방송에서 나온 거는 재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웃긴 거는 이 새끼가 돈도 빌렸어. 3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뭐 이러죠. 소속 버티버한테 돈까지 빌렸다.
자, 그리고 이 V데몬즈의 악행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V데몬즈 소속으로 데뷔했던 애는 수잔 헌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치즈직 구독자 5천인데 이 문제가 된 애는 히토미라는 친구고 시로간의 히토미라고 해요. 2기생으로 데뷔 예정이었는데 사장 성희롱을 버티다 못해 탈주를 했고 요걸로 인해 가지고 사장한테 위약금, 빨간약, 신상을 공개하겠다 이런 협박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이 V데몬즈 사장이 알고 보니까 자신의 카페 사업자 등록만 했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을 안 하고 운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안 하고 버튜버 회사를 운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소속 버튜버들한테 모델링 지원해준다면서 입금은 네가 일단 먼저 해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입금을 먼저 했는데 결국에는 추가 입금이 안 되니까 버튜버 모델링 제작이 무산이 돼가지고 소속 버튜버들이 돈을 날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법정 분쟁을 겪은 적도 오질나게 많아가지고 이게 다 공론화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가 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미성년자나 이제 여자 버튜버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새끼는 이게 공론화되니까 피해자들을 비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역고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밀유지 조항은 만능이 아닙니다. 이 사회 초년생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는 건데 회사랑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인권이랑 노동법 위에 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폭언, 욕설, 성희롱을 했다거나 뭐 돈을 떼먹었다거나 이러면은 폭로해도 무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쫄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칸나도 억울한 게 있잖아. 그러면 폭로를 좀 해. 비밀 유지 조항에 해당 안 된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스텔라이브에서 나가는 이유가 네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그게 억울해가지고 나간 거라며 말을 좀 해. 그쵸? 궁금해 죽겠어. 어쨌든 간에 이 V데몬즈의 사장이 인 건 맞아요. 이 새끼도 돈 없어가지고 일을 버린 것까지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양심 뒤진 새끼라서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자기 합리화, 엄풀질, 그리고 상대방 협박까지 빼박 범죄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새끼들이 이제 착한 척하고 다니니까 역겨운 겁니다. 자기가 오히려 소속 버튜버들한테 피해를 본 것처럼 아가리를 쳤다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히 역겹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존나 재밌는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갑자기 사장이 폭로를 했어. 어떤 폭로를 했냐면은 지금 나를 통수치고 나간녀 조건 만남하는 교제하는 년이다. 몸 파는 년이다. 이런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증거 카톡을 공개를 해요. 어떤 카톡이 공개가 됐냐면은 이 히토미가 얘가 사장한테 나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조건 조금씩 뛸려고 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생활비가 얼마나 딸리는데 이러니까 15만 원이 필요하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파토나서 못했다. 이런 소리 한 거야. 야,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이래가지고 닉네임이 히토미였구나. 그쵸? 일본에서도 호로라이브 1기생으로 데뷔했다가 해고당한 년이 있거든. 히토미 크리스라고. 얘도 원교제 뛰다가 남자가 나 이제 더 이상 너 못 만나겠다 이랬더니 너 미성년자랑 원교제 한 거 내가 폭로한다 이러면서 역으로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년이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히토미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자, 일단 둘 다 정상은 아닙니다. 일단 미성년자 버튜버였던 애는 피해자 코스프레 오질나게 처하면서 빨간 약으로 협박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장의 성희롱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방송에 출연을 했었거든. 그쵸? 그런데 이 새끼들 대화 나눈 거 보면 둘 다 정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상대로 대놓고 저렇게 성적인 대화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장은 어느 정도 이 여자애가 성에 오픈된 애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받아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장한테 나 조건을 좀 띄려고 한다 이 지랄을 했잖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런 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라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그리고 사장은 어떻게든 좀 따먹어 보려고 계속 성적인 대화를 유도를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보다 나랑 하는 게 어때? 만나볼 수 있나? 너 언제 시험 끝나? 너 언제 방학이야? 내가 거기 일요일날 가면 좀 얼굴 좀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시도를 한 거야. 그랬는데 얘가 방송 나와서 자꾸 성적인 대화하고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거야. 그쵸? 사실상 당한 거지. 그러니까 히토미도 꽃뱀이고 이 새끼도 미성년자 어떻게 따먹어 보려고 한 범죄자 새끼인 거야. 둘 다 미친 새끼라니까. 근데 나는 이 한남 새끼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여자애가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지가 먼저 미끼를 던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길래 내가 말해준 거야. 대한민국에서 요 이야기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걸. 방송에도 말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렉하는 새끼들도 이거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 안 할 거야. 오직 나만 이야기를 한다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이것도 엄연히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새끼들은 무조건 이 한여 편을 들려고 의도적으로 이 정보를 누락시킨다니까. 근데 존우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절대 정보의 누락도 없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장 새끼는 뇌가 대가리에 지배돼가지고 어떻게든 미성년자 여자애 한번 따먹어 보려고 마음대로 놀리다가 난리가 난 거죠. 자, 일단 사장 욕 많이 했으니까 여자 욕 좀 하자면은 이 여자의 수법이 악랄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꽃뱀년들의 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대충 어느 정도 친해진 남자한테 카톡이든 뭐든 고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해요. 얘도 똑같이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나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조건 좀 띄려고 고민 좀 하고 있어. 이지라 합니다. 근데 비밀로 하는 이유는 당연히 뭐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지만은 너한테만은 내가 정말 너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 요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 내용들은 다양해요. 뭐 얘는 조건 만남을 이야기를 꺼냈지만은 일반적인 애들은 불행한 가정사.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하는 외식 한번 한 적이 없었고 새아빠한테 좀 맞았고 새아빠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나 집 나와가지고 지금 혼자 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막 이래.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동일한 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동일한 지인한테도 똑같은 내용으로 돈을 빌리거나 다른 스토리를 짜가지고 돈을 빌린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동일한 지인들끼리 이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나한테는 이런 소리 안 했는데 나한테는 다른 소리 했는데 나한테는 뭐 다른 이야기였는데 이러면서 얘의 거짓말이 들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남 새끼들은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만 이런 딥한 고민 상담을 해주는 거구나 이러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점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꽃뱀년들이 한남들한테 돈 뜯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금액이 적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하면서 이제 간단히 빌려줄 수 있는 금액으로 시도를 해요. 밥 사 먹을 돈이 없다. 알바를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다. 걸어라도 가야지. 에휴. 이지랄 하거든. 그러면 교통비도 없어? 이러면 없어. 통장에 270원밖에 없어. 이러면 웬만한 한남 새끼면 입금해 줍니다. 그쵸? 버스카드 충전하라고.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오빠 너무 고마워요. 저 월급 타면 무조건 갚을게요. 이러면서 아가리 존나 칩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지금 요금 안 내가지고 끊길 예정이다. 이딴 개소리 개소리 존나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10,000원, 20,000원씩 뜯어내다가 이제 금액이 점점 커져요. 방세 내야 되는데 사장이 월급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월급 늦게 준다고 해가지고 방세 내야 되는데 나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러면 대충 방세 얼마냐고 한남들이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원래 80만 원인데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싼 거고 지금 4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방세 못 낼 것 같다. 벌써 3개월이나 방세 밀려가지고 이번에 안 내면 진짜로 쫓겨날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불쌍한 척 존나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만 원 좀 무리하면 빌려줄 수 있어. 그리고 월급 받으면은 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40만 원 빌려주면서 천천히 갚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만 원 받잖아. 그럼 받고 나면 한 일주일 뒤에 오빠 지금 뭐해? 오빠 지금 시간 괜찮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빠 나 방세가 없어가지고 혹시 4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전에 40만 원 줬잖아. 왜 방세 안 냈어? 이러면 사실은 그때 40만 원 또 다른 사람한테 빌릴 예정이었다. 빌려준다고 해서 오빠가 준 40만 원이랑 다른 사람이 주는 40만 원이랑 합쳐가지고 일단 방세 먼저 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사장님은 아직도 월급 안 주고 이러면서 참 말도 안 되는 변명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성욕에 뇌가 지배당한 새끼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해. 이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거짓말 하겠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계속 돈을 빌려주다 보면 40만 원이 8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500만 원 되고 5천만 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자애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호구 같은 새끼는 4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100만 원 주면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 오빠 돈 많다. 그리고 방세만 내지 말고 생활비로도 써라. 부족하면 말해라. 이러거든. 이런 새끼들 지가 존나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씨 호구 당한 거야. 너 그냥 코 깨인 거라니까. 그쵸?
여기서 진짜 돈 많은 개호구 새끼면 방까지 잡아줍니다. 근데 그래봤자 엔딩은 여자가 잠수 타요. 그렇죠. 실제로 일본에서 여자가 이렇게 등쳐먹고 잠수 타가지고 칼찌당한 년도 있고 고소당해가지고 사기죄로 감옥 간 애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옥 간 애는 남자 등쳐먹은 게 자랑이라고 교육 프로그램이랑 책까지 강의까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서 이타다키 조시라고 해가지고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은 호구들이 갖다 바치는 걸 받아먹었기 때문에 쟤네들이 자진해서 나한테 갖다 바친 거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는 게 아니다. 난 꽃뱀 아니다. 이지랄했다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사기죄로 감옥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쵸? 맞아. 마법소녀가 되는 법. 이타다키 조시. 자, 일단 V데몬즈 사장이라 한야의 성매매 공방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기생들 중에 성매매를 하려고 한 애가 있었는데 내가 말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야는 내가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해가지고 성매매를 통해서 용돈을 확보하기로 했고, 그 사실을 사장한테 말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한 적은 없고, 사장이 먼저 매달 30만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계약하기도 전에 미성년자랑 이지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버튜버 데뷔하기로 계약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든 미성년자 어떻게 따먹어 보려고 이지랄 한 거라니까.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사장이라는 새끼가 이미 한여가 오프파코를 했고 더 이상 이 한여가 오프파코를 하지 않도록 내가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착한 어른인 것처럼 아가리를 쳐털고 댕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는 나는 몸 판 적 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프파코 한 적 없다고 하고 있고, 사장은 이미 얘가 오프파코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안 하도록 내가 말린 거다, 이렇게 입을 쳐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일단 한남 사장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한여 상대로 성희롱 협박 등을 한 죄는 명확합니다. 그쵸? 그런데 한여도 한남 사장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은 명확해요. 그쵸? 그런데 생각보다 이 새끼가 거지였던 거야. 결국 한여는 돈을 쳐받아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수치고 잠수를 쳐 타려고 했는데 한남 사장이 위약금 운운하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여는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증거랍시고 요렇게 입금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저조합니다. 매달 30만원 아니었어? 0이 하나 빠진 것 같거든? 3만원, 만원, 이거는 그래도 10만원이네. 5만원, 4만원, 7만원, 12만원. 그쵸? 근데 월 30만원이라고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입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계약한 뒤에 줬으면 뭐 문제 없어요. 왜냐면 월급 명목으로 사장한테 돈 받는 애들은 있거든. 그쵸? 그런데 이미 계약도 하기 전에 돈을 준 거라서 사실상 이 한남 새끼의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할 의도가 있었던 금전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웃긴 거는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오히려 사장이 이걸 끄집어내면서 성매매하는 년이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오히려 자기는 막으려고 했다면서 선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니까. 그쵸? 근데 지가 한여랑 나눈 대화 내용 보면 대놓고 섹스 이야기에 땡땡이랑 응응하고 싶다 이지랄하면서 성희롱이 가득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가 무슨 성매매하는 미성년자연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막고 자기가 수습을 해줬다? 지랄하고 있네. 그쵸? 야, 역겨운 새끼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서 발뺌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자기가 미성년자인 거 숨기고 회사에 입사를 한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바로 들킬 거짓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쵸? 계약서에도 연령이 적혀있고 생년월일이 적혀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거 알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가리만 열면 구라라니까. 게다가 이 대화 내용까지 공개가 됐어. 시험기간이라서 못 보겠지? 이러니까 얘가 직접 나 고3이다 이러니까 요새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깜빡했네, 이런 말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라칠 때마다 반박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새끼야 그냥. 금방 들킬 거짓말을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성년자 상대로 저 성희롱한 게 문제가 되니까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나이를 속인 거지 나는 미성년자인 거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다, 이지를 했다가 증거에 다 틀린 거야. 자, 그리고 골 때리는 계약서 내용을 보면 부당한 디렉팅 지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는 얘네들 계약서는 살짝 다를 수도 있는데 방송에서 공개된 엑셀 방송에서 착취당하는 여자애들이 이런 계약서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년간 갑의 승인 없이 다른 방송, 청출 플랫폼, 국내 해외에 불문,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2년 동안은 개인세 환생 금지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갑에게 소유권이 기속되고 갑의 승낙 없이 을이 닉네임 및 계정을 임의로 사용 변경 탈퇴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 위약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계약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딴 계약서를 들이민 것 자체가 그냥 새끼가 맞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부당한 지시는 무조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계약서든 간에 인권의 위에 설 수 없어요.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니까. 노예 계약이야? 그러니까 병같이 우리의 지시사항이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고 마음대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게 계약서에 있다니까. 지랄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네가 회사 다니기 싫다고 회사 못 그만둔다라는 내용이랑 똑같거든. 이딴 게 진짜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사회초년생 등쳐먹으려는 새끼들이 악의적으로 작성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 닉네임이랑 계정 기속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계약하면 진짜 얄짤없긴 해요. MCM에서도 계약 잘못하면 이름 채널 빼앗기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연예인들조차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명이 아니라 활동명이라서 그래요. 실명이면 빼앗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활동명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약 당시에 요걸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면 이거는 고유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판매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판매한 거기 때문에 이제 되돌려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되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실명이나 신체라면 어느 정도 인권이 앞서기 때문에 내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되찾을 수 있는데 활동명, 채널, 모델링 같은 거는 판매한 걸로 보기 때문에 사인한 이상 되찾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환생 금지 조항, 계약 해지하면 2년간 인터넷 방송으로 활동 금지 조항 이런 게 있잖아. 이거는 버튜버 업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일본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 문제고 리액트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리액트 KR로 장사하는 그 소속사가 맞습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살자한 친구도 있어요. 걔는 고작 6개월 방송 금지였는데 못 견디고 살자를 해버렸죠. 여튼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대기업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개인세로 환생하면서 회사 통수 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게다가 졸업 귀책 사유가 회사한테 있다? 그러면은 그냥 방송해도 문제 제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인터넷 방송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회사의 피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세 되는 거를 막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요 계약에 사인을 했다는 걸로 애들이 쫄아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또 오해를 하는데 모델링을 인질로 잡는 거는 합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적인 버튜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모델링을 제작을 해가지고 버튜버한테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튜버 모델링의 권리랑 채널의 권리는 전부 다 회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그만두면 모델링이고 채널이고 이름이고 다 빼앗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 빌려 쓰던 거를 반납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쵸? 애초에 버튜버 아랫사람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가끔 개념 없는 년들이 왜 내가 쓰던 건데 회사가 빼앗아가냐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면서 공론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혀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그만두면 회사에서 쓰던 차량이랑 회사에서 내가 쓰던 컴퓨터 집에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야. 그걸 네가 왜 가져가냐고. 회사 물건인데. 그쵸? 버튜버 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려 쓰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면 반납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위약금 100%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진짜 장의와 같은 소리인데 방송인이 그만두잖아? 그러면 네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면 남은 계약 기간 포함해가지고 위약금 플러스 여태껏 이제 네가 매달 벌었던 금액을 뭐 일정 금액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 우리한테 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데뷔도 안 했잖아. 데뷔도 안 했는데 네가 만약에 데뷔해서 활동을 했으면은 매달 이 정도 금액이 벌릴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 금액으로 계산해가지고 네가 이 정도로 위약금을 내야 된다. 이제는 하는 거야. 병 같은 소리죠.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새끼들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 문제됐던 거 뭐냐? 몽상이었나? 거기 회사에서도 이 짓거리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그것도 수익을 마음대로 상정한 겁니다. 데뷔도 안 했는데 데뷔했으면 대충 이 정도 벌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서 계약 무효 판결이 떴어요.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냈냐,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해 가지고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약이라 생각해서 신의 성실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버튜버 방송 예시로 양아지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방송국에서 멀쩡한 버튜버 추천 좀 해달라고 해서 유미가 자기가 아는 양아지를 소개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아지도 자기 방송 화면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걸 허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방송 주인공인 버튜버가 아니라 그냥 버튜버 활동하는 예시 동영상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게다가 허가 받았으니까 모자이크 할 이유도 없어가지고 얘는 얼굴 멀쩡하게 등장을 해요. 다른 애들은 모자이크 됐거든? 근데 얘는 얼굴 안 가리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송 타가지고 굉장히 큰 홍보 효과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송에서 이 버튜버 방송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으로 이 가명으로 등장해서 10년차 버추얼 BJ라고 나왔거든? 야, 과연 누굴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10년차 버튜버라고 하면 몇 없을 거란 말이야. 도대체 누굴까? 얼굴은 가렸는데 체형 보니까 튼실하게 생겼거든. 누군지 신상 빨리 털렸으면 좋겠다. 그쵸? 그치, 버튜버 업계가 10년이 안 됐는데 야, 인터넷 방송하다가 최근에 버튜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중견 정도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지금 관계자들의 현재 활동명입니다. 수린이라는 이름으로 치즈집 채널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V 데몬즈 실장이라고 하는 더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얘랑 V 데몬즈 사장이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얘도 똑같은 범죄자라면서 지금 공론화가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V데몬즈 사장이었던 이 김재민한 애가 아직도 이 MCM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공론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수린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과연 장사가 되려나 모르겠어. 그쵸? 나도 조건 뛸까해라는 말하는 애 방송은 별로 보고 싶지 않거든. 그쵸?